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비장의 신제품 따로 있다. 외국인 1조 3천억 매도 그 이유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만기일 외국인 대량 매도 이유는? 두 번째, 주도주 중심의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네 번째, 셀트리온 비장의 신제품에 대해서.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좋은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막내인 제약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7.5% 상승, 그 다음에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1% 정도 상승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가서 607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오전장만 해도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파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역시 오전장 좀 사다가 마지막에 가서 좀 매도를 했는데 규모는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반면에 제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마지막에 가서 아주 많이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셀트리온 제약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장에는 마이너스도 나오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힘있는 모습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조정 양상이 나오면서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는 애플에 이어서 페이스북에 대해 가지고 또 반독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나 크게 심각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 미국 시장은 여기서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미국 시장 빠지니까 또 우리 시장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동저화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오늘 우리 시장 특히 거래소 시장 오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선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별 영향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됐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조금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대형주 중심보다는 종목장이 좀 연출되는 모습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금요일 그리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연말 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이 좀 주도주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여기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우리가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1조 3천억 왜 팔았느냐?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팔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청산이라든가 아니면 롤오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다 추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었다는 측면이고, 물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셀트리온 이렇게 팔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기일 영향이다. 따라서 별 의미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것도 배당 관련주들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당 관점에서 접근하는 외국인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특별하게 오늘 외국인들 대량 매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외국인들 지난 11월 2일 즉 11월부터 오늘 만기일까지 외국인들 많이 팔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4조 4천억 정도 매수 우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고,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도 9,800억 이래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11월부터 오늘 만기일까지 그래도 가장 많이 산 종목군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200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 이것은 지수를 좋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끝나서 우려된다, 우려될 거 별로 없다고 보이고, 내일 금요일 시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과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장이 주도주 중심으로 압축되는 구도로 전개가 될 것으로 여전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듯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문제, 충분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차익 부분, 그리고 또 환차익에다가 주가도 올라가면은 양쪽으로 다 이익을 보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환율과 외국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들은 제 영상 12월 4일자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과연 4분기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군들 바이오로직스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다 좋은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 집중적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핵심을 잡아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대주주 10억 이렇게 좀 종목당 넘으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 좀 팔기는 팔 거예요. 그러나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정시 대기자금이 200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대적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나고 이제부터는 직접 투자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은행의 적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앞으로 최소한 2년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주식이 직접 투자 시대로 오면서 우리 개인들 쪽에서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미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아주 괄시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는 개미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개인 투자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과거의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딴 거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정보가 없었지만 이제 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옛날의 개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자금들이 현명한 스마트한 개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앞으로 외국인과 개인들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또 동반을 하거나, 그럼 기관 투자가들은 뭐냐?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우리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핵심 맥락은 다른 거 없어요.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맥락에서 핵심을 잡아 나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적 또한 바로 이런 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핵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셀트리온 이제 공매도 잔고가 11월 2일부터 해서 드디어 134만 8천 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 공매도가 12월 4일,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600만 주대로 내려갔잖아요. 상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눈에 잘 들어오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확확 줄고 있습니다. 확확 줄고 있고, 이러한 공매도 잔고의 감소 추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뭐 JP 모간이 보고서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불쌍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느긋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렸고, 자, 이제 셀트리온에 숨겨진 새로운 신제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규모를 한번,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 뒤에는 볼 필요 없고요. 이건 나중이니까. 일단 내년만 보더라도 지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약 300조입니다. 300조인데, 그러면 요거는 30%를 차지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체 의약품 중에서 바이오가 지금 30%를 차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의약품 시장은 약 1000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30%니까 1000조가 되니까 그 중에 30% 300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거의 2배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셀트리온,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글로벌 매출 탑10 의약품입니다. 이것은 바이오 쪽이 아니고 다 합쳤습니다, 여러분. 다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10개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2018년에도 1등이 휴미라, 2019년에도 역시 1등이 휴미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2018년에 이 리툭산, 그 다음에 허세틴, 레미케이드, 이게
지금 2019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죠. 왜 그러냐면은 기존 약들보다 이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약들이 나왔잖아요. 누가? 셀트리온이 들어오면서 잠식을 했죠. 셀트리온이 트록시마, 허주마, 램시마, 이게 지금 기존 3인방 제품이잖아요. 셀트리온이 잡아먹으면서 이 세 개 종목은 2019년에는 10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1등을 지금 전 세계 1등을 보면 휴미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게 휴미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지금 이 휴미라에 뛰어들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아주 강력한 비밀, 비장의 무기인데요. 일단 현재 유럽의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올해 3월 달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 2021년에 뭐 하반기든 상반기든 나오게 되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휴미라는 막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업체들이 다 지금 달라들어 있어요. 경쟁은 좀 치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셀트리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대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9위에 들어가 있는 아바스틴, 이것도 지금 글로벌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셀트리온 역시 휴미라, 이것이 지금 강력한 부분이다, 이런 측면을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따라서 잘 보시면은 지금 임상이 다 끝났어요. 이 휴미라는 CTP 17이잖아요. 다 끝나고 유럽에는 지금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상이 다 끝났어요. 제품 다 만들었습니다.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 2021년에는 허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유럽 시장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약들이 왜 유럽 시장부터 먼저 들어갈까? 미국 시장이 더 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럽은 복지국가잖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더라도 정부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입이 가능한 것이죠. 다 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몇 년 후에 나올 거예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 부분이고, 이 두 개가 램시마 SC와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엄청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무기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셀트리온을 볼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트룩시마와 그 다음에 트룩시마도 보면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은 이 CTP 17 이것이 바로 휴미라잖아요. 세계 1등 이 시장 규모, 이 세계 1등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존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트룩시마, 램시마 SC 그리고 CTP 17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생각하자. 따라서 뭐 JP모건 보고서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병실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이 항체 치료제, 따라서 우리는 셀트리온 여전히 지속적인 보유 전략은 당연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제 선을 좀 꺼드렸는데요. 34만원까지 셀트리온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충 비슷하게 오면 사시는 거죠. 사신 분 잘하신 거고, 못 사신 분들은 내일도 조금 흔들릴 겁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노려서 한번 계속적으로 현금 매수로 계속적으로 오픈할로 나가주시면 되고, 헬스케어는 뭐 근처도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한번 흔들리면은 매수의 관점이다. 이런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